최병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개뽕이에요. 개뻥이지, 진짜. 이건 자세히 들어보면 개뻥인 줄 알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기에는 기사들이 너무 난잡하고,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걸 노리는 거죠. 제목만 장사하는 건 제목 장사. 자, 오늘은 최근에 FTX라고, 거래소 파산. 피곤하시다며. 소문났어요? 네? 나라도 피곤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오늘은 그러면, 아이템 3개를 했는데, 어느 거 할까요? 자, 그러면, 1번,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니까. 네. 네, 빨리빨리 하려면 나 이거 좀 쓸게요. 오늘 굉장히 총수가 피곤한 날이니까. 네. 첫 번째가 아마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자금청이 굉장히 안 좋은데, 왜 안 넘어가요? 네? 안 되는 걸 드렸지. 맨 왼쪽에 있는 막대기가요. 플러스 3.75%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올해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린 인상폭이 3.75%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 시장금리들의 영향을 미치죠. 시장금리는 가계나 기업이 이용하는 금리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시장금리예요. 같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올랐느냐. 변동폭이 2.583, 1.992, 2.11, 2.59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이만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에서 상승폭은 그보다 낮았네요. 그렇죠. 다 낮죠. 낮은 게 사실은 정상적이에요. 시장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에다가 은행들이 자기 마진 붙이고 뭐 인건비 나가는 거, 그다음에 연체율 뭐 이런 거 고려해서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올릴 때마다 똑같이 그 비용을 다 반영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변동폭이 그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높은 상태에 출발하니까 그렇죠. 네. 기준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똑같은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오케이. 네. 네.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린 거잖아요. 돈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네. 그러니까 은행 금리를 높여서 은행으로 들어오라 이거지. 금리 인상하게 되면 돈을 회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연준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3천억 달러 찍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월 달부터 금리 인상했다 그랬잖아요. 3월 달에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요. 그때부터 9월 달까지 한 2,400억 달러가 줄어든 거예요. 금리를 인상한 결과로.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돈이 이제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봐보세요. 한국은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많이 올라갔네. 한국은 작년 8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3%까지 와 있잖아요. 그동안 2.75 올린 거예요? 네, 2.75%로 올린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시장금리들 보게 되면은 국고채 금리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 다 코픽스부터 시작해가지고 CP 금리라든가 회사채 금리라든가 다 높지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올라간 폭보다 시장금리가 올라간 폭이 더 크네요. 크죠.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 금리 조금 올린 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시장금리가 그러니까 지멋대로 막 올라가고 앉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이 안 먹히고 있는 거죠. 가게나 기업은 한국은행 금리 이용 못 하잖아요. 시장금리가 중요한 거야. 근데 시장금리가 이게 막 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뛰는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이게 왜 뛰겠어요? 이게 김진태 사태에서 비롯된 거야. 이러면 자금 조달하기 힘드니까. 교수님이 지난 시간 계속 얘기하셨던 신용이 붕괴되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낮게 올렸지만 자금 조달을 할 때 신뢰가 없어서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있다. 네. 아하. 김진태 사태의 여파네 이것도. 그렇죠. 계속 꼬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됐어요 지금. 네, 그럼요. 당연하죠. 기업이 자금을 단기로 조달할 때 되게 어음 발행하고 장기로 조달할 때 되게 채권을 발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거 봐보세요. 9월 28일 날 김진태가 사고 쳐가지고 어제까지 쭉 보시게 되면은 회사채 가장 신용이 높은 AA 등급도 0.67%포인트 신용 스프레드가 있다가 거기에 한 2배 이상으로 그러니까는 2배가 올랐네. 올라갔잖아요. 이게 AA가 제일 탄탄한.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이런 데죠. 그것도 2배가 올랐네. 2배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여전히. 그렇죠.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CP도 봐보세요. 이 9월 28일에는 4%였었는데, 이게 이제 59일 아주 최단기로 빌리는 거예요. 2개월 정도죠. 이거는. 7.1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나빠지고 있네. 그렇죠.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김진태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미국은 한 2,300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작년 8월 달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는 데부터 올해 9월 달까지 한 306조 원이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을 했으면 통화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안 줄어들죠? 이겁니다. 김진태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자금 시장에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렇지. 그래서 회사채라든가 기업어음 이런 것들이 발행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니까 당국에서 50조 플러스 알파 대책 내놨었잖아요. 야, 이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고 어음을 발행해도 시장에서 안 팔리고 앉아있으니까 국책은행, 산업은행을 필두로 해가지고 니네가 좀 저기 사주라. 산업은행은 뭐 땅 파서 돈을 마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산업은행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게 아닙니까? 그걸 이제 산업금융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 채권은 안 팔리니까 네. 은행 니네가 신용도가 좀 높으니까 니네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서 그걸 사줘라. 그렇지, 사줘라 이거죠. 오케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거의 정부 채권하고 동급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이 우량 채권인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도 살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채권 발행이 어려워진 거예요. 아, 그렇지.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서 예. 산업은행 채권으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산업은행 채권이 있으니까 회사채는 더 안 들여다보는 거지 이제.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산업은행과 비슷한 급들이 이제 공공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 니네들은 신용도가 높으니까 네. 해외에서 자금을 좀 조달하라 거예요. 그래서 해외 채권 발행을 막 독려했어. 근데 흥국생명 사태가 딱 터졌잖아요. 흥국생명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저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 분위기가 확 형성된 거예요. 네? 아,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금융당국이 진짜 멍청한 거네. 그렇죠.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야. 그때 정말 멍청한 결정을 내린 거네요. 아주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때 흥국생명이 콜옵션 행사 무슨 말인지는 또 설명하기 싫으니까 지난 회를 봐요. 그거 정부가 잘했다고 했거든요. 금감원장 이복현이 얘기했잖아. 자기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잘했다고 이렇게 오히려 했다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됐고 네. 그때 돈을 조달해서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해줬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다시 콜옵션 하기로 했죠. 근데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예? 그러니까 김진태로 한번 타격을 주고 흥국생명으로 두 번째 타격을 준 거예요.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은행들한테 니네들이 돈 빌려줘라. 얘네들 돈은 필요한데 채권 발행 못하게 하고 앉았으니까 이제 은행들한테 니네들이 좀 대출을 좀 많이 해줘라. 네? 대출 이제는 대출로. 은행에서 대출을 좀 많이 해줘라. 은행은 대출해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은행이 대출할 돈은 어떤 식으로 마련합니까? 고객들한테 예금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은행도 은행채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고객들한테 예금을 유치하려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이자를 높여줘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수신금리 인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타격 보냐 이번에는 이금융권들이 타격을 보는 거예요. 제1금융권이 저축은행하고 비슷한 이자를 주면 글로 이사 가죠. 그래서 제2금융권이 지금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이금융권으로 사람들이 안 가고 은행권으로 가니까는 이금융권이 유동성 부족에 이제 시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은행들한테 니네들 금리 좀 올리는 거 자제해라. 그러면 은행들이 자금 어떻게 마련하냐. 은행채라도 발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는 은행이 은행채 발행하게 되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할 수가 있냐고.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네, 지금. 은행이 마지막으로 비빌 때가 어딥니까? 한국은행이죠. 한국에서 돈 찍어야지.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안정하겠다고 돈을 회수하고 앉아있어야 될 판인데 돈을 찍어가지고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야. 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올라갔던 이유가 그러니까 한국은행 끌어들여가지고 니네가 좀 지원해줘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야. 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산업은행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돈을 조달해가지고 기업들의 회사채라든가 기업 어음을 사주고 있잖아. 산업은행의 안에는 기업 회사채라든가 CP가 어음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지. 돈은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렇지. 네? 기업 어음은 현금보다는 위험성이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금 시장이 완전히 구조적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대기업들 회사채가 내년 1분기까지 한 430조 정도가 좀 돌아오고 만기가 좀 돌아오고 앉아 있고. 내년 상반기에 만기 돌아오는 게 많다면요. 예, 엄청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결하려면 돈을 찍어야 되고 하나를 해결하려면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적게 올려도 시장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자금 시장이 꽉 막혀 있으니까는. 야, 네? 그러니까 물가 안정도 그렇고 기업들 자금 사정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꼬여 있는 거야. 그런데 또 수출은 안 돼. 네? 왜냐하면 중국을 그렇게 때려놔가지고 대중국 무역 적자는 계속 쌓여가. 추경호 장관은 대외 환경 탓을 돌리겠어요. 이게 김진태 사태가 무슨 대외 환경이야 이게. 김진태 사태가 흥국생명 사태가 무슨 대외 환경이야 이게. 이거는 기자들 잘못도 커요. 그렇죠. 정부 여당은 이걸 숨기고 싶겠지. 어떻게든 간에. 그러면 기자들이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최저임금 몇천 원 올렸다고 나라가 망했다고 얼마나 많은 기사를 냈어요. 이거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인데 기사가 안 나와. 도대체가. 기사가 안 나오고 우리 대통령 부인 이런 사진이 나오고. 나는 그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가지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 이거 큰일인데? 지난주에 들었을 때보다 더 큰일인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그 회사채하고 기업원들이 대개가 뭐냐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과 관련된. 근데 지금 부동산이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거를 분양이 안 되는데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산업은행이 손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산업은행이 부실화되지. 산업은행은 재정으로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이게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서는 막 투자해서 돈 벌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왜 국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이걸 메꿔줘야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기들이 PF로 돈 벌었을 때는 뭐 아파트 반값으로 공급해 준대요? 안 나눠주지. 진짜. 지금 이익날 때 지네 혼자 먹잖아요. 그렇지. 왜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냐고. 그러면 일반인들 카드 빵꾸난 것도 메꿔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똑같이요. 추경호나 금융위원장 김주현한테 네가 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업 네 돈 주고 살 의사 있냐? 그거 물어보면 돼.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지요. 자기들은 절대 안.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 이해를 못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맞아. 우리는 지금 듣고 한참 걱정하고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대통령 없는 상황에서 이게 굴러가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없어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없는 상태인 거야.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서로 충돌하는 정책들이 막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교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게 뭐냐면 정치 외면한 결과에 대한 경제적 청구서입니다, 이게. 아니,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약탈적 자본들이 한국을 이 먹이의 대상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 직업적 음모론. 나는 그 생각이 계속 들어. 근데 그거는 상식이에요. 투자자들이 한국의 상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렇게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김진태 사태로요. 근데 흥국생명 사태로 한국의 금융에서도 저러네. 근데 정부의 대처는 엉망진창이네. 근데 최근에 또 관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공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안 돼. 거기다가 이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부실화돼. 해외 투자자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해외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겠냐고요. 아니, 그 헤지펀드 같은 데는 장난쳐가지고 확. 그렇죠. 예. 싸게. 예. 그래서 한국 자산을 싸게 싹 먹어서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IMF 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럴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정부가 없어.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필요하거든요. 개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오면 큰일 날 거라고 봐요. 참을 수가 없지. 그 정도 되면. 교수님? 들어가 주세요.